해외에서 온 부자 고객들이 비웃듯 일부러 물을 쏟고 직원들을 불러댔어요. 빨리 치워!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순종적이야. 더러워 죽겠네. 이런 것도 못 치우고 나이만 먹었지 쓸모없어. 당신이 저 관역을 맞추면 우리가 인정하지. 좋습니다. 단 한 발로 끝내지요. 관역 중앙의 노란 심지. 바로 그 한가운데가 깨끗하게 뚫려 있었습니다. 완벽한 시점에 고객들은 말을 잃었어요. 부님은 총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 땅의 사람을 우습게 보지 마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73세 청소 아주머니의 놀라운 반전 이야기인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편하게 눌러주시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해 바다를 내려다보는 초호화 휴양지. 잔디는 군대식으로 깎여 있고 유리난간은 햇살에 번쩍입니다. 정부님 73. 직원들 사이에선 그냥 어르신이라 불리는 자빌. 도움이죠. 낡은 작업복 상의를 입고 수건을 든 채 구석구석을 닦고 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된 긴 하루였어요. 부님은 묵묵히 로비 유리창을 닦으며 바다를 바라봅니다. 파도가 암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죠. 73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고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온갖 일을 다 해봤던 부님이었어요. 16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고 20살이 넘어서야 우연한 기회로 사격을 처음 접했죠. 그때만 해도 여자가 총을 만진다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부님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총을 잡은 순간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였거든요. 바람을 읽고 호흡을 조절하고 심장 박동까지 통제하는 능력이 타고났던 거예요. 그때 젊은 직원 은수가 다가왔어요. 26살 은수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힘드실 텐데 제가 하겠습니다. 무릎도 아프실 텐데요. 요즘 날씨가 추워서 관절이 더 아프시죠? 부님은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은수야. 몸이 아직 기억하고 있는 일이거든. 움직이지 않으면 더 굳어버린다. 은수는 부님의 손놀림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정확하고 꼼꼼한 손길이었죠. 마치 오랜 훈련을 받은 사람의 손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청소하는 할머니의 손일 뿐이었어요. 부님의 오른손 등에는 희미하지만 또렷한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총의 반동으로 생긴 상처였어요.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준비하던 시절의 흔적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손은 걸레와 수건만을 잡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오자 부님은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쉬고 멈췄습니다. 눈을 감고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같았어요. 몇 초간 완전히 정지한 채로 말이죠. 이제는 아무도 몰라주는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한때 태릉선수촌에서 바람을 읽으며 방아쇠를 당기던 대한민국 여자 사격 국가대표였던 시절의 흔적이었죠. 그 시절을 아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었어요. 신문에 작은 글씨로 실렸던 기록들, 먼지 쌓인 상장들, 그리고 낡은 사진 속에서만 존재하는 영광이었거든요. 어르신,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은수가 작은 목소리로 귀띔했습니다. 해외에서 오신 분들인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시다나 봐요. 사장님이 직접 나가서 맞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이상하대요. 미리 온 직원들이 우리를 보는 눈빛이 영 아니라고 하던데요. 부님은 고개만 끄덕이며 계속해서 창문을 닦았어요.
특별한 손님이든 평범한 손님이든 자신에게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50여 년간 살아오며 터득한 직감이 속삭이고 있었어요. 위험한 냄새가 난다고 말이죠.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휴양지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검은색 고급 승용차들이 길게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외국 번호판을 단 차량들이었죠.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를, 가슴에는 금색 단추가 달린 재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뭔가 거만하고 차가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중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촌구석에도 이런 곳이 있네.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어요. 돈만 있으면 어디든 천국이 되지. 부님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경험이 속삭이고 있었어요. 저런 사람들을 예전에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고 말이죠. 어르신, 저분들 표정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은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뭔가 우리를 깔보는 것 같아요. 말투도 그렇고요. 부님은 은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다. 우리는 우리 일만 하면 돼. 하지만 조심하자. 저런 사람들은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하지만 부님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마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40여 년 전 선수 시절에 날카로운 집중력이 스며나오고 있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바람이 점점 거세어졌어요. 남해 바다에서 불어오는 짠내 섞인 바람이 휴양지 전체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부님은 그 바람을 다시 한번 깊이 들이마시며 수건을 털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2시, 해외에서 온 특급 부자 고객들이 본격적으로 휴양지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정장 재킷에 명품 시계, 샴페인 잔을 들고 비웃듯 직원들을 불러댔어요. 부님은 2층 복도를 청소하며 그들의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뭔가 불편한 기운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여기 사람. 한 고객이 손가락으로 딱딱 소리를 내며 은수를 불렀습니다. 은수는 황급히 달려가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물 좀 가져와. 차가운 걸로. 빨리. 목소리에 건방진 기색이 역력했어요. 은수가 서둘러 물을 가져다 주자 그 고객은 일부러 물잔을 흔들어 바닥에 쏟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대리석 바닥에 흩어졌어요. 미끄러워. 치워. 냉랭하고 무례한 목소리였습니다. 은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다른 고객들이 그 모습을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저애, 우리 말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당연하지. 시골 아가씨가 뭘 알겠어.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니까 편하네. 바보인 척하면서 다 알아듣고 있을걸? 그들은 서로를 보며 더 크게 웃었습니다. 마치 은수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부님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걸레가 점점 꽉 쥐어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나이에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나이 많은 청소 아주머니가 휴게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고객 중 한 명이 일부러 빨간 와인을 쏟아버린 거였습니다. 값비싼 하얀 가죽 소파에 와인이 번졌어요. 어머, 죄송합니다. 60대 아주머니가 당황해서 연신 사과했습니다. 치워.
고객이 차갑게 명령했어요. 빨리 치우라고. 더러워 죽겠네. 아주머니는 무릎을 꿇고 열심히 닦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와인 얼룩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더욱 서툴러 보였어요. 제대로 못하네. 고객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런 것도 못 치우고. 나이만 먹었지 쓸모없어. 다른 고객들이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쇼 같네, 진짜. 저런 할머니들이 왜 일하고 있는 거야? 돈이 급한가 보지. 부님이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갑자기 과거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1980년대 초반 아시아 경기 대회를 준비하던 시절이었어요. 외국 코치들이 한국 선수들을 무시하며 했던 그 말들이 귀에 쟁쟁했습니다. 동양 여자들은 사격에 맞지 않아. 특히 한국 여자들은 더더욱이지. 몸도 작고 힘도 약하고 집중력도 떨어져. 총 들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야. 그때도 부님은 참았어요. 입을 꽉 다물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결국 총으로 증명해냈었죠. 아시아 경기 대회 금메달이라는 결과로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을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보여줘야 할 때가 올 거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어르신, 들으셨어요? 은수가 눈시울을 붉히며 부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 욕하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을 줄 알아요. 정말 기분 나빠요. 왜 저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부님은 은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참아라, 은수야. 저런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야.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 하지만 부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래된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고객 중 한 명이 더욱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순종적이야. 뭘 시켜도 말대꾸 안 하고. 그러게 말이야. 우리나라 하인들보다 훨씬 얌전해. 돈만 주면 뭐든지 하겠다는 표정이잖아. 굴복하는 맛이 일품이네. 부님은 걸레를 더욱 꽉 쥐었어요. 손등에 오래된 흉터가 하얗게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오후 4시경. 고객들이 휴양지 곳곳을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수영장에서 물장구를 치고 정원에서 사진을 찍고 고급 식당에서 비싼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이 발견한 곳이 있었어요. 바로 휴양지 부설 사격장이었습니다. 오, 이런 것도 있네. 한 고객이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총 쏴본 지 오래됐는데 나도 군대에서 한번 쏴봤어. 재미있겠다. 그들은 사격장으로 향했습니다. 멀리 잔디 끝에 흑백 고리와 노란 심지가 선명한 대형 관역판이 서 있었어요. 부님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40여 년 만에 보는 사격장이었거든요. 비록 간이 시설이었지만 그 냄새와 분위기는 예전과 똑같았어요. 화약 냄새, 잔디 냄새, 그리고 긴장감이 섞인 공기까지 말이죠. 고객들이 총을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자세가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총구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무렇게나 총을 쏘아 허공에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직원들이 겁에 질려 몸을 바들바들 떨었어요. 부님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나섰습니다. 관역 외에는 겨누지 마십시오. 안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고객들이 부님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터져나오는 폭소를 참지 못했습니다. 뭐야, 이 할머니? 청소하는 아줌마가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총 안전이 뭔지 아시나? 할머니가 총에 대해 뭘 알겠어? 그때 고객 중 리더 격인 남자가 부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어요. 좋다, 할머니. 당신이 저 관역을 맞추면 우리가 인정하지. 하지만 절대 못할 거야.
손도 떨리는데 어떻게 총을 쏘겠어? 다른 고객들이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총을 쏠 줄 알겠어? 총 무게만 해도 무거울 텐데. 넘어지지나 않으면 다행이지.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은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부님은 그들을 차분히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좋습니다. 단 한 발로 끝내지요. 그 순간 휴양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바람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어요. 73 청소 아주머니와 거만한 부자 고객들 사이 운명적인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부님이 총을 들어 올리자 휴양지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직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르신이 왜 총을? 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웅성거림이 사방에서 번졌어요. 아무도 73 청소 아주머니가 총을 잡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고객들은 샴페인 잔을 흔들며 더욱 크게 비웃었습니다. 정말 하려고 하네. 할머니, 총 무거우니까 조심해. 혹시 허리 삐끗하면 우리가 병원비 내줄게. 부님은 그들의 조롱을 묵묵히 들으며 총을 점검했어요. 손가락이 총의 각 부분을 자연스럽게 훑어갔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말이죠. 총의 무게감, 균형감, 방아쇠의 감촉까지 모든 것이 40여 년 전 기억과 일치했어요. 부님이 자세를 잡자 주변 사람들이 더욱 놀랐습니다. 엉성할 줄 알았던 자세가 의외로 안정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첫 번째 사격은 쉽지 않았어요. 부님은 총구를 관역을 향해 겨누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예전처럼 심장 박동을 조절하려 했지만 73시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손목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무릎도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탕! 첫 발이 울려 퍼졌습니다. 관역을 맞추긴 했지만 중앙에서 한참 벗어난 바깥쪽이었어요. 10점 만점에 3점 정도였습니다. 고객들이 손뼉을 치며 폭소를 터뜨렸어요. 봐라, 역시 안 되잖아. 할머니, 그 정도면 잘한 거야. 처음 치고는 대단해. 이제 포기하고 청소나 계속해. 직원들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들이었어요. 은수가 부님에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이제 그만하세요. 더 창피해지기 전에요. 저 사람들이 더 비웃을 거예요.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어요. 괜히 나서셨어. 이제 뭐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부님은 눈빛을 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해졌어요. 아직 남았어. 부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마치 확신에 찬 것 같았습니다. 부님은 잠깐 눈을 감고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1983년 아시아 경기대회 결승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비슷했어요. 첫 발이 영 시원치 않았거든요. 주변에서는 모두 포기하라고 했죠. 부님아, 이제 그만해. 다음 기회를 노려보자. 하지만 부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 발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님은 다시 총을 들어 올렸어요. 이번에는 더욱 신중했습니다. 먼저 바람을 읽었어요. 남해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초속 3m 정도의 약한 바람이었어요. 그 다음 호흡을 조절했습니다. 들숨과 날숨 사이에 절묘한 타이밍을 잡았어요. 심장 박동도 천천히 가라앉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역을 정확히 조준했어요. 노란 심지 한가운데를 겨냥했습니다. 고객들은 여전히 떠들어댔어요. 또 헛발질할 거야.
시간만 낭비하고 있네. 빨리 끝내고 우리끼리 쏘자. 하지만 부님은 그들의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완전한 집중 상태에 들어갔거든요. 40여 년 전 태릉 선수촌에서 매일 연습하던 그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온 세상이 조용해지고 오직 관역과 자신만 남은 것 같았어요. 부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예전 국가대표 시절의 냉철함이 되돌아왔어요. 방아쇠에 올린 검지손가락에 서서히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이에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바람, 호흡, 심장 박동, 그리고 조준까지. 탕! 두 번째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달랐어요. 총알이 정확하게 관역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관역판을 자세히 보니 노란 심지 근처에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완전한 중앙은 아니지만 9점 정도는 되어 보였습니다. 고객들의 웃음소리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이번엔 좀 나은데? 운이 좋았나 보네. 하지만 여전히 비웃는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멀었어. 중앙을 맞춰야 인정하는 거 아니야? 부님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 총알을 장전했어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긴장감이 사격장 전체를 감쌌습니다. 부님은 마지막으로 바람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가장 자연스러운 자세로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는 떨림도 없었어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관역 중앙의 노란 심지가 또렷하게 보였어요. 그곳이 바로 자신이 맞춰야 할 지점이었습니다. 부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확신이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님이 세 번째 총을 들어 올리는 순간 갑자기 바닷바람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잔잔했던 바람이 갑자기 거세어지기 시작했어요. 파라솔이 뒤뚱거리고 협탁 위에 유리잔이 넘어졌어요. 직원들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어머, 바람이. 은수가 놀라며 소리쳤어요. 고객들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쏴봐라. 바람 핑계 대지 말고. 내 손으론 어차피 못한다. 시간만 끌고 있네. 몇몇 직원들은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어요. 괜히 욕만 더 먹어요, 어르신. 이제 그만하시라고 해야 하나? 바람이 더욱 세게 불어왔습니다. 부님의 작업복이 펄럭이고 흰머리가 흩어졌어요. 그 순간 부님의 손등에 남아있던 오래된 흉터가 하얗게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총의 반동으로 생긴 그 상처는 40여 년이 지나도 여전히 선명했어요. 부님의 마음속에 과거가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1983년 아시아 경기대회 결승전. 그때도 바람이 불었어요.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꾼 돌풍이었습니다. 부님아, 포기해라. 당시 코치가 말했었죠. 바람이 너무 세다. 다음 기회를 노리자. 하지만 부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바람을 이용해서 오히려 완벽한 사격을 해냈습니다. 바람은 적이 아니라 친구였어요. 제대로 읽기만 하면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님은 눈을 감고 바람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바람의 색이, 방향, 그리고 주기까지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초속 5m에서 7m 사이를 오가는 불규칙한 바람이었어요. 하지만 패턴이 있었습니다. 강한 바람이 3초간 지속된 후 1초간 잠깐 약해지는 주기였어요. 부님은 그 1초를 기다렸습니다. 고객들의 조롱은 계속되었어요. 바람 때문에 못 쏘겠다고 할 거야. 핑계거리가 생겨서 좋겠네. 할머니, 바람이 무서우면 집에 가. 하지만 부님은 그들의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완전한 집중 상태에 빠져 있었거든요. 마치 1980년대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하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습하던 그 치열했던 날들 말이에요. 당시 부님은 다른 선수들보다 조건이 불리했어요. 키도 작고 힘도 약했거든요. 하지만 남들보다 2배, 3배 더 연습했습니다. 특히 바람 읽기는 부님만의 특기였어요. 다른 선수들이 바람을 피하려고 할 때 부님은 바람을 이용했습니다. 바람의 흐름을 읽고 그 힘을 빌려서 더욱 정확한 사격을 해내는 기술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도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부님은 총구를 관역에 겨누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바람의 방향을 계산해서 약간 왼쪽으로 조준했습니다. 바람이 총알을 오른쪽으로 밀어낼 것을 예상한 거였어요. 심장 박동이 차분해졌습니다. 호흡도 고르게 조절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바람이 잠깐 약해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부님은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어요. 방아쇠를 부드럽게 당겼습니다. 탕! 총성이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새소리도 바람 소리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모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총알이 공중에서 바람의 영향을 받으며 날아갔어요. 하지만 부님의 계산대로 정확한 궤도를 그리며 관역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고객들이 관역을 바라보며 입을 벌렸어요. 직원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몇 초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관역을 확인한 순간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노란 심지 바로 옆 9점 구역에 정확히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거의 10점에 가까운 명중이었어요. 하지만 완벽한 중앙은 아니었습니다. 고객들이 안도하며 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거봐, 역시 못하잖아. 중앙을 못 맞췄네. 9점 정도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어. 할머니 치고는 잘했지만 말이야. 직원들의 얼굴에도 실망이 스쳐갔어요. 아쉬워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님은 전혀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부님에게는 아직 비밀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1983년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맞았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도 출전했었거든요. 비록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8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올림픽에서 부님이 세운 기록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연속 10점 사격이었습니다. 예선에서 연속으로 5발 모두 10점을 기록했었거든요. 당시 여자 사격에서는 최초의 기록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워밍업이었습니다. 진짜는 이제부터였어요. 부님은 마지막 총알을 장전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끝내야 했어요.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이제 부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되는 친구 같았어요. 부님의 눈빛이 한층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는 진짜 국가대표의 모습이었어요. 고객들은 여전히 떠들어댔지만 부님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관역 중앙에 노란 심지만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곳을 관통할 자신의 마지막 총알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총알을 장전하던 그 순간 바닷바람이 갑자기 더욱 거세어졌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강풍이었어요. 파라솔이 완전히 뒤집히고 휴양지 곳곳에 놓인 의자들이 넘어졌습니다. 협탁 위의 꽃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건들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바람이 너무 세요. 위험해요.
고객들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샴페인 잔을 꽉 붙잡고 있었지만 옷이 바람에 휘날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분임을 조롱했어요. 이제 핑계거리가 생겼네. 바람 때문에 못 쏜다고 할 거야. 할머니, 바람이 무서우면 포기해. 어차피 내 실력으론 불가능해. 몇몇 직원들은 분임을 말리려 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위험해요. 바람이 너무 세서 총이 흔들려요. 이제 그만하시고 들어가요. 괜히 다치시면 어떻게 해요? 하지만 분임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침착해졌습니다. 바람이 거셀수록 분임의 집중력은 더욱 높아졌거든요. 이런 악조건에서 사격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분임의 마음속에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결승전. 그날도 바람이 몹시 세었어요. 다른 선수들은 모두 어려워했지만 분임만은 달랐습니다. 바람은 적이 아니라 친구다. 당시 분임이 스스로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바람을 거스르려 하지 말고 바람과 함께 호흡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분임은 눈을 감고 바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거센 바람이지만 일정한 패턴이 있었어요. 강한 바람이 5초간 지속된 후 순간적으로 바람이 약해지는 틈이 있었습니다. 그 틈은 고작 2초 정도였지만 분임에게는 충분했어요. 고객들의 조롱은 계속되었습니다. 바람 핑계 대려고 시간 끌고 있네. 빨리 쏘든지 포기하든지 해. 우리 시간 아까워. 하지만 분임은 전혀 서두르지 않았어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임의 무릎이 갑자기 후들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73의 나이에 오랫동안 서 있다 보니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목도 미세하게 떨렸어요. 40여 년 만에 잡아본 총의 무게가 생각보다 무거웠거든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분임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숨도 조금씩 가빠졌습니다. 고객들이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크게 웃었어요. 봐라, 이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잖아. 할머니, 무리하지 마. 나이가 나이인데 뭘 기대했겠어. 어서 포기하고 집에 나가. 직원들의 얼굴에도 절망이 스쳐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어르신, 정말 그만하세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바로 그때 분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온갖 고생을 다 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16살부터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던 그 힘든 시절들 말이에요. 20살이 넘어 우연히 사격을 시작했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여자가 무슨 총이냐, 나이도 많은데 뭘 하려고 하냐라며 말이죠. 하지만 분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열심히 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손에 피가 나도록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국가대표가 되었고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으며 올림픽에서 8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분임은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흔들리는 손목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자. 바로 그 순간 바람이 잠깐 약해졌어요. 분임이 기다리던 그 2초간의 틈이었습니다. 분임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총구를 관역 중앙에 정확히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총성이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것이 정지했어요. 바람 소리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심지어 새소리까지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총알이 바람을 가르며 관역을 향해 날아갔어요. 완벽한 궤도를 그리며 말이죠. 고객들이 관역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직원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관역을 확인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관역 중앙의 노란 심지, 바로 그 한가운데가 깨끗하게 뚫려 있었습니다. 완벽한 시점이었어요. 그것도 정중앙을 관통한 완벽한 명중이었습니다. 고객들은 말을 잃었어요. 직원들은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님은 총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 땅의 사람을 우습게 보지 마시오. 그 목소리에는 40여 년간 쌓아온 자존심과 긍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땅의 사람을 우습게 보지 마시오. 부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격장 전체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어요. 고객들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잃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비웃고 조롱하던 그 거만한 표정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관역 중앙에 뚫린 완벽한 구멍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은수가 가장 먼저 눈물을 터뜨렸어요. 어르신.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기쁨과 감동, 그리고 자부심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꿈만 같아요. 부님은 총을 조심스럽게 안전장치에 놓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얼굴에는 담담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해낸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고객들 중 한 명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상해. 목소리에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다른 고객들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할머니가 어떻게 이런 일을. 총에 뭔가 장치가 되어 있는 거 아냐? 아니면 미리 짜고 한 연극이거나. 그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73 청소 아주머니가 자신들을 완벽하게 압도했다는 사실이 자존심에 상처를 줬거든요. 하지만 휴양지 사장이 나타나면서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사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총은 완전히 정상적인 사격총입니다. 어떤 조작도 없어요. 그리고 정부님 어르신은 저희 휴양지에서 3년째 근무하고 계신 직원입니다. 사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어르신께서 과거에 어떤 분이셨는지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목격한 이 사격 실력은 절대 거짓이 아닙니다. 고객들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그때 부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궁금하시면 제 경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1983년 제9회 아시아 경기대회 여자 사격 금메달,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여자 사격 8위, 대한민국 여자 사격 국가대표 경력 7년. 고객들이 휴대전화를 꺼내 부랴부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그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진짜네. 정말 국가대표였어. 올림픽에도 나갔고. 사실이 확인되자 고객들은 더욱 당황했어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부님은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73의 청소 아주머니가
이런 실력을 보인다면 누구나 의심할 만하죠. 부님의 관대함에 고객들은 더욱 부끄러워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님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어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요. 나이가 많다고 지위가 낮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때 은수가 부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숨기고 계셨어요? 부님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하거든. 청소일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소중한 일이야.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 직원들이 부님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그동안 자신들의 일을 부끄러워했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일이 생기면 참을 수는 없지. 부님이 고객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손님을 모시는 사람이지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고객들 중 리더 격인 남자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저희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하나씩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부님은 그들의 사과를 받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깨닫고 고치는 것이죠. 그 순간 휴양지 전체에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갈등과 대립이 이해와 화해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바람도 언제 그랬냐는 듯 잔잔해졌고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부님은 마지막으로 관역을 바라봤습니다. 노란 심지 정중앙에 뚫린 구멍이 여전히 선명했어요. 40여 년 만에 다시 증명해낸 자신의 실력.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존엄성을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6시 휴양지 직원 식당에는 특별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공기였어요. 직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부님이 앉아있는 자리였어요. 은수가 눈시울을 붉히며 부님 앞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저는 정말 몰랐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르신이 그런 대단한 분이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신 분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셨다니. 아시아 경기 대회 금메달리스트시잖아요. 정말 영화 같은 일이에요. 부님은 말없이 밥을 뜨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건 다 옛날 일이야.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이지. 하지만 직원들의 궁금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젊은 남자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런데 왜 사격을 그만두셨어요? 올림픽까지 나가셨는데. 부님이 잠깐 젓가락을 멈췄어요. 오래된 기억들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 부님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우선 나이가 있었어. 사격 선수로는 이미 30을 넘긴 나이였거든. 그리고 집안 사정도 어려웠고, 부님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무엇보다 결혼을 하게 되었지. 그 시절에는 결혼하고 나면 운동을 계속하기가 힘들었어. 은수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아까우셨을 텐데요.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을 텐데. 부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전혀 후회하지 않아. 부님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50년이 행복했거든. 아이들 키우는 것도 즐거웠고, 사격도 좋았지만 가정도 소중했어.
직원들이 부님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는 새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은 지금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부님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어.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50년을 함께 살다가 혼자가 되니까 참 막막하더라고. 부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야. 집에만 있으면 너무 외로워서. 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르신. 그런데 여기 와서 너희들을 만나니까 다시 활기가 생겼어. 부님이 직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손녀, 손자 같아서 일하는 게 즐거워졌거든. 직원들이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그동안 부님을 그냥 나이 많은 동료 정도로만 생각했던 자신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로 깨달은 게 있어. 부님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알아야겠다는 것.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부님이 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수야, 너도 나한테 숨기고 있는 재능이 있을 거야.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은수가 깜짝 놀랐어요. 저요? 저는 별로. 아니야. 부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어. 다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거나 보여줄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휴양지 사장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큰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부님 어르신. 사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휴양지의 품격이 한층 높아졌어요. 사장이 꽃다발을 부님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르신께는 특별 대우를 하겠습니다. 급여도 인상하고 근무 시간도 조정해 드릴게요. 하지만 부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지만 필요 없어요. 저는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사장이 놀랐어요. 하지만 어르신의 경력을 생각하면 경력은 경력이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부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냥 이 친구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특별 대우는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직원들이 감동했어요. 부님의 겸손함과 동료애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식당 밖에서 소음이 들려왔어요. 낮에 사격장에서 만났던 고객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겸손하고 정중한 모습이었습니다. 리더 격인 남자가 부님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르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의 작은 마음입니다. 그가 내민 것은 고급 선물 상자였어요. 받을 수 없어요. 부님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사과는 이미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이것만은 꼭 받아주세요. 부님이 잠깐 고민하다가 선물을 받았어요. 그럼 고맙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 혼자 쓸 수는 없어요. 부님이 선물 상자를 식탁 가운데에 놓았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나눠요. 직원들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부님의 마음씨에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그날 밤 휴양지에는 특별한 축제 분위기가 흘렀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건 이후 휴양지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부님을 중심으로 직원들 사이에 새로운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숨겨진 재능을 발견해주는 문화였어요. 은수는 그림 그리기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휴게실 벽에 그린 바다 그림이 손님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어요.
젊은 남자 직원 민호는 요리에 재능이 있었어요. 부님의 격려로 용기를 내어 새로운 메뉴를 제안했고 그것이 휴양지의 인기 요리가 되었습니다. 청소 담당 김아주머니는 손님들과의 대화에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따뜻한 마음씨로 많은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부님이 있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부님이 항상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자존심이야. 어느 화창한 오후였어요. 부님은 평소처럼 로비 유리창을 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른 직원들이 함께 일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어르신, 오늘 바다가 정말 예쁘네요. 은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러게. 오늘 바람도 참 좋고. 부님이 잠깐 손을 멈추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바람을 읽는 습관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바람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바람이 아니라 희망과 연대를 담은 따뜻한 바람 같았어요. 그때 휴양지 입구에 또 다른 손님들이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국내 기업의 임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태도는 한 달 전 그 외국 고객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직원들을 정중하게 대했고 예의를 지켰습니다. 사실 그 외국 고객들이 인터넷에 후기를 올렸거든요. 휴양지에서 만난 놀라운 할머니라는 제목으로요. 부님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휴양지에는 특별한 명성이 생겼어요. 진짜 품격이 있는 곳,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곳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손님들도 달라졌어요. 직원들을 더욱 존중하게 되었고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어르신 덕분이에요. 사장이 부님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어르신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우리 모두를 바꿔놓았어요. 하지만 부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변화예요. 오후 5시. 부님은 사격장 근처를 지나게 되었어요. 한 달 전 그 일이 벌어졌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관역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부님이 쏜 마지막 총알 구멍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부님은 잠깐 그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40여 년 전 총을 내려놓았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영광도 꿈도 자신의 가치도 모두 과거의 것이 되었다고 여겼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가치는 과거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지위가 낮아졌다고 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금이 더 의미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동료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어르신, 은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 하세요? 그냥 옛날 생각을 좀 해봤어. 부님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었어요? 응, 아주 좋은 생각이었어. 부님이 관역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때 바람이 다시 불어왔어요. 남해 바다에서 불어오는 짠내 섞인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바람은 부님에게 완전히 다른 의미였어요. 더 이상 과거를 그리워하게 하는 바람이 아니라 현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바람이었습니다. 부님은 그 바람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은수와 함께 휴양지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직원 식당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서로의 하루 일과를 나누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소리였습니다. 부님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보람이었습니다.
혼자만의 영광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이었어요. 어르신, 내일은 뭐 하실 거예요? 민호가 물었어요. 내일도 오늘처럼. 부님이 답했습니다. 우리 함께 즐겁게 일하자. 창밖으로는 또 다른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내일을 향한 희망의 바람이었습니다. 부님은 그 바람을 느끼며 생각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답을 부님은 이미 찾았습니다. 바로 사람들과 함께 서로를 존중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어요. 부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운 인생이요.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왔습니다. 이제는 자존심과 연대, 그리고 희망의 바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부님은 그 바람 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 미소였어요. 어떠셨나요? 정부님 할머니의 이야기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 안에는 특별한 것들이 숨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꼭 눌러주시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도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